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님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쌤이 말할 때 문학이라는 것은 항상 내용과 형식을 보는 게 좋다고 했었죠. 내용은 곧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어라든가 시 구절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정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기법과 시상 전개 방식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차차 앞으로 쌤이 이제 시 이론을 공부할 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만났었죠, 우리. 네. 그러면 내용은 쌤이 이제 하얀색 분필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형식에 해당하는 것은 노란색 분필로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빨간 펜이나 파란 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에 해당하는 것,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필기를 좀 나눠서 하면 더 좋겠네요. 보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시어가 이렇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으로 확장되었네요. 우리가 볼 때 슬픔을 보통은 이제 부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니까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슬픔이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인 거지. 왜 너에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너가 좀 잘못했네. 너무했네. 우리가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문제가 있네, 너가.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중요한 시 구절 되겠습니다. 슬픔은 이제 긍정적 의미가 될 것이고, 평등하다라는 말은 얼굴은 이제 평등의 어떤 진정한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슬픔의 평등이라는 건 뭔가를 봤을 때 이런 할머니 같은 내 이웃의 소외된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 즉, 이 연민이라는 말은 나와 평등하게 똑같이 여긴다 라는 그런 인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이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을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그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연민은 대부분 다 있잖아요.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별로 사랑 안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게끔 내가 너를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소수의 존재에 대한 연민을 나와 똑같이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현명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다는 것은 역설적이네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겠죠.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너무 좀 최소한의 인정도 없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거를 무관심하다 그랬어요. 너의 사랑을 위해, 그러니까 너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아마도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계속 너는 이기적이다 라고 계속 이어가겠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다. 아까 슬픔을 주겠다처럼 기다림도 슬픔과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긍정적 시어가 될 거예요. 기다림이다.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진정으로 사랑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연민을 가질 때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내가 멈추겠다. 그래서 한방눈을 멈추게 하겠다. 필요가 없다. 얘는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좀 이제 부정적인 시어가 될 것이고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은 데리고 온다는 거니까 얘는 긍정적 의미의 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방눈은 보통 우리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어머, 한방눈이네. 와, 한방눈이네.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가진 자들이, 와, 좋다. 할 때 내리는 눈이 한방눈이고, 같은 한방눈이어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아이고, 추워.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하는 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한방눈이어서 좀 부정적으로 가고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이다. 그러면 보리가 이제 보릿고개 생각하면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보리가 잘 자라게 하려면 눈이 많이 와서 이 싹이 겨울에 얼지 않게끔, 역설적이죠? 이게 뭐랄까, 이제 그 이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봄눈이. 씨앗이 얼어주지 않게끔 외부의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려야 보리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함께 걷겠다 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고요.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슬픔의 힘,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대의 힘, 연민의 힘, 연민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너와 함께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했네요. 아까 기다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의미라고 했었죠. 그런 기다림의 슬픔이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알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그 길들을 가겠다라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라는 이기적인 존재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너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해. 나랑 같이 가면서 위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타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을 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좀 알아보자. 만나서 깨닫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고 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함께 가겠다
라는 그런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형식상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보면은 노란색입니다. 볼펜 바꿔주시고 첫 번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1번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모순되지만 진리가 있는 게 역설법이죠. 두 번째,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너를 위하여 라는 걸 보면은 요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대화체이죠. 네. 세 번째, get. 이거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운율도 형성하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딱히 없네요. 내용,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형식, 반복되는 것이 있고 역설법이 중요하고, 아까 여기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도 역설법이라고 했었죠. 극심한 고통이고 말을 건넨다. 그래서 나가 화자인데 슬픔이고 너가 이제 이기적인 너니까 기쁨이고, 그런 의미가 좀 있겠지요. 네, 이 정도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